이 장면 정말 마음이 없어서 이런 걸까요? 현준 씨는 지원 씨의 질문에 단답, 시선은 회피, 혹은 지금처럼 인상 쓰기, 팔짱을 끼고 반말하거나. 이거는 호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 태도의 문제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어디까지 무리해도 되는 걸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현준의 마지막 데이트 장면을 중심으로 그가 누구를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관심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려고 합니다. 연애 예능에서는 자주 넘어가는 장면이지만 이 태도는 연애 이전의 인성, 권력 감각, 관계인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왜 이 장면이 불편했는지 감정 말고 행동만 놓고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건 취향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영상에서 말하는 싸가지 없다는 표현은 무례하다는 감정평가가 아니라 관심 없는 사람을 최소한의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를 뜻합니다. 좋아하지 않을 자유와 무시할 자유는 다르다는 전제에서 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네, 오늘 진행은 4화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 함께 보는 쪽으로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현준 씨와 지원 씨의 데이트 장면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화 첫 장면은 보니 씨가 무진 씨의 사진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니 씨랑 무진 씨는 4화 때까지만 해도 조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상현 씨가 이제 보니 씨를 불러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사실 1화 때 상현 씨랑 보니 씨가 서로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상현 씨 또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보니 씨 또한 상현 씨를 그렇게 나쁘게 보는 것 같진 않았어요. 이제 무진이 딱 그걸 느끼고 옆에 있는 보니 씨에게 뭐 좀 떼줘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등 뭐 좀 떼줘도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딱 보니 씨에게 스킨십을 해서 보니 씨가 상현 씨에게 마음이 가지 않게 다잡아주죠. 근데 문제는 현재 제가 이제 7화 초반부까지 보고 리뷰를 하는 상황인데요. 무진 씨가 너무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현 씨가 보니 씨랑 대화를 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대화를 했냐, 데이트하고 싶다 하면서 뭐 운명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밀어붙이고 있고 조급해 하거든요. 거기서 조금씩 보니 씨의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8화까지 보고 다시 또 리뷰를 할 텐데요. 어쨌든 4화까지만 해도 이렇게 1화 때 서로 스킨십을 하고 딱 떼주기도 하고 무진 씨가 보니 씨의 마음이 다른 데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서 초반부까지는 4화 때까지는 서로 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현 씨가 딱 와서 흔들어 버리죠. 그게 문제죠. 다만 저는 그 3화 때 상현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그의 말은 상당히 정교하고 계산되어 있다. 비록 그가 진심일지 모르나 그 진심을 어떤 종류의 진심인지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사랑은 이제 자기 포기라고 하는데 글쎄요, 상현 씨가 정말로 자기 포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이긴 해요. 그는 극도로 이제 자기 외적 이미지에 많이 치중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화장하고 가꾸고 그것이 언뜻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기도 해요. 남성이 진짜 자기도 꾸미고 관리도 잘하는구나. 근데 실제로 그 행동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강박적인 행위일 수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말은 정말로 상현이 본인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본인을 끌어당기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질문은 저도 무진에게도 하고 싶습니다. 그의 조급함의 이유가 본인과의 관계에 확신이 없는 것 때문이라면 그 확신이 없는 이유가 상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보니 씨와의 자기 자신의 관계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후에 이제 신발을 보여주면서 뭐 스테이 앳 홈 같이 있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등 글쎄요, 저는 조금 상현이 너무 정교하죠. 너무 전략적이고 너무 머리를 많이 써요. 본인을 얻고 난 이후에 그가 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영경 씨랑 예은 씨랑 대화를 하면서 영경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다른 분과 대화를 해보지 않았다. 자, 그럼 현준 씨로는 이제 마저 못한단 말이 되겠죠? 자, 이후에 예은 씨가 영경 씨와의 대화를 마치고 보니 씨와 지원 씨가 있는 데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나는 그렇게 애 같지가 않은 사람인데 난 평소 이미지가 다른 사람이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글쎄요. 이미 그녀는 처음부터 1화 때부터 6화 때까지 계속해서 굉장히 좀 제가 얍삽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이 상황 판단이 빨라요. 상원 씨에 대해서 유튜버라고 이제 약간 좀 안 좋게 보다가 데이트를 하면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라고 속으로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의사라는 거 알고 태도가 180도 돌변해서 상현 씨에게 뭐 고추냉이 와사비를 내가 받았으니까 상원 씨가 나에게 마음이 있는지 않냐는 등 태도가 180도 돌변해요. 그러다가 또 무진 씨랑 대화할 때는 또 돌변해. 진짜 웃기죠. 무진 씨랑 대화하다 또 돌변하고 또 막 호의가 있고 처음부터 나는 뭐 무진 씨랑 대화하고 싶다 이러다가 무진 씨가 실제로 이제 QR 실수를 하죠. 예은 씨는 무진 씨한테 QR을 보낸 적 없음에도 무진 씨가 예은 씨가 보낸 거 아니고라고 또 말 실수를 하자 또 기분이 순식간에 확 달라져요. 그 순식간에 또 태세 변화를 또 빨리 합니다. 정말 이제 무진 씨에 대해서는 극도로 실망하고 쳐다도 안 보는 굉장히 이 상황 판단이 정말 빠른 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나쁘게 얘기하면 기회주의자일 수도 있죠. 정말 그 사람의 감정이 그에 맞춰서 휙휙 바뀌어요. 상원 씨가 유튜버가 됐다가 의사가 됐다가 무진 씨랑 대화하고 QR 실수하자 바로 이제 X를 치는 등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애 같다기보다는 저는요, 그릇이 그렇게 깊진 않다? 넓긴 하지만 깊진 않아요. 사람을 좋아하고 외향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보니 씨나 이런 사람들처럼 좀 묵직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좀 젊으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이후에 이제 아침 먹는 장면에서 네, 무진 씨가 이제 보니 씨에게 베이글을 챙겨주는 등 네, 굉장히 챙겨주는 모습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고, 그걸 보면서 이제 썩은 얼굴을 짓고 있는 상현 씨의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여자들이 이제 가방을 맞춰서 그 가방을 고른 남자와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솔직히 이거 다 틀렸거든요. 제가 이런 거에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미세한 신체 언어나 이런 부분은 강한데 어떤 소지품이나 이런 걸 두고 추리하기는 조금 제가 좀 신경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무진 씨는 이제 예은 씨를 고르게 되죠. 네, 예은 씨가 무진 씨의 가방을 고르게 되고, 예은 씨는 이제 상원 씨라고 생각해서 골랐는데, 검은색과 흰색 얼룩무늬가 있는 그 가방은 실제로는 무진 씨여서, 네, 무진 씨랑 데이트를 하게 되죠. 확실히 무진 씨 스타일답게 약간 무색의 차분한 색상의 가방이 상원 씨보다는 네, 무진 씨에 더 적합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씨는 운동 스트랩이 들어있는 가방을 고르시게 되는데, 자, 그 가방은 이제 현주 씨였습니다. 저도 지웅 씨인 줄 알았는데, 네, 지웅 씨는 선글라스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이 선수라는 걸 그렇게 티를 역으로 내지 않을 것 같아요. 럭비 선수라는 거를. 그래서 현주 씨와 지원 씨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경 씨는 이제 비대에 닦는 휴지가 들어있는 상현 씨 거를 고르게 되고, 저번 시간에 제가 비대 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극도로 자기 이미지라든가 청결이라든가 상당히 그는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 강박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강박증이 되게 심해요. 저도 이 화장실 문고리를 못 잡아요. 밖에 나갔을 때. 집에 있을 때는 잘 잡는데, 이 외부에 있을 때는 그 남의 공용 화장실이나 이런 데 너무 더럽더라고요. 못 잡아요. 저도 그래서 꼭 휴지로 잡거든요. 저도 좀 강박증이 되게 심한데, 상현 씨에게서 조금 약간 비대 휴지나 되게 깔끔 떠는, 하루 종일 이제 그 외모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저랑 비슷한 성향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대로 보니 씨는 선글라스 가방을 골랐는데 그게 지웅 씨 거였죠. 립밤만 보고 이제 너무 작게 생각을 했죠, 보니 씨가. 네, 립밤은 사실은 상현 씨도 바르기도 하고 상원 씨도 할 수도 있고 무지 씨도 하기도 하고 지웅 씨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웅 씨가 하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그 떡대가 립밤 바르는 모습을 보니까 좀 웃기기도 하고, 의외로 또 지웅 씨가 자기 관리가 되게 철저하더라고요. 자, 그 후에 네, 보니 씨랑 지웅 씨가 이제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지웅 씨가 은근히 이때까지만 해도 견제를 하더라고요. 뭐 무진 씨가 제일 막내인 것 같고 이러면서. 자, 그래서 지웅 씨랑 차에 있으면서 카메라를 딱 봐주는 보니 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자체가 이제 끝났죠. 네, 카메라를 보면 이제 집중을 잘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웅 씨가 자신의 첫인상이 어땠냐고 이제 묻자, 이제 보니 씨 눈이 순간적으로 돌아가죠. 아까까지만 해도 카메라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까지 카메라 쪽을 보고 있다가 하면서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죠. 네, 이거 자체가 지웅 씨의 첫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인상을 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은 씨랑 이제 무진 씨가 차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무진 씨가 물어보죠. 혹시 가방 고르셨을 때 나오고 싶은 사람 있었냐라고 하실 때 우리 예은 씨, 정말 빠릅니다. 이 상황 판단, 태세 변화 정말 빨라요. 그게 하다가 제가 대화해보고 싶었던 사람들 중에 무진 씨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상원 씨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무진 씨까지 이제 한 명에 추가로 넣는, 네, 순간적으로 이 태세 변환, 이 JQ 잔머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한 콤보 더 들어가요. 무진 씨의 마음이 너무 확고해가지고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야, 진짜 예은 씨 같은 사람은 이 집단이나 이 조직 생활에서 정말 선을 잘 타면서 잘 살아남을 것 같아요. 자, 이후에 이제 예은 씨가 느낌이 오는 사람 중에 이제 무진 씨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말을 했을 때 표정이 이렇게 네, 세상 다산 표정으로 있었다고 하면 제가 믿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이제 한 콤보 더 들어가요. 느낌 오는 사람이 있었다 플러스 가방에 있는 소지품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표정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 예은씨 애 같다 하기보다 이게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지조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무게가 있거나 한쪽 방향으로 쭉 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매력이라 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진지하게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사람에게는 이거 또 너무 빨리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녀의 매력이면서 동시에 한계라고 저는 보기도 합니다. 이제 상현 씨랑 영경 씨랑 데이트를 하게 되죠. 자, 데이트 중간에 이제 상현 씨가 차에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저도 말을 천천히 하는 편인데 영경 씨도 말을 좀 천천히 하는 편이신 것 같습니다. 말을 좀 천천히 곱씹어서 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라고 하고, 영경 씨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을 너무 천천히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이제 잘라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요, 단순한 질문 같지만 저는 이것이 상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상현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쭉 관찰하고 있고 주변을 읽어나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진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예은 씨랑 대화할 때 되게 간단하잖아요. 나 첫인상이 있었냐,
지금 누구 마음에 드냐? 난 지금 누구 마음에 든다. 근데 말 못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 등 대화의 내용 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끄집어내는데 상현 씨는 첫 마디부터 영경 씨와 대화할 때 차에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당신은 말을 천천히 하시네요. 말을 되게 곱씹어서 하는 스타일이다. 즉 뭐냐면 상현 씨는 영경 씨 또한 말을 굉장히 신중히 하고 있다. 즉 나와 동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거듭해서 상현 씨가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댕댕이 같고 귀엽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냉정하게 주판을 두드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또 다른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현 씨가 순간적으로 입술을 깨물기도 하는 등 뭔가 영경 씨와의 그 대화 장면에서 그렇게 상현 씨가 우조이거나 몸이 풀리거나 아니면 뭐 예쁘게 입고 꼬리치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고 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식사를 할 때도요, 굉장히 굳은 얼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동태눈이죠. 자, 나는 솔로라고 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순간적으로 옥수님이 나는 솔로 29기 영수의 짜치는 자기소개, 뭐 연상연하는 내가 기획한 거다 뭐 어쩌고 했을 때 남 PD가 내 의견을 만들어서 들은 거다. 내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겠냐 등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저는 순간적으로 이 동태눈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또 상현 씨도 동태눈이 나오죠. 영경 씨랑 이제 식사를 할 때 나오고 있는 눈빛이기도 합니다. 자, 혹은 영경 씨가 그렇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상현 씨가 첫날부터 손을 다친 게 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등 관심을 표명하니까 아 그래요 하면서 그냥 바깥을 바라봅니다. 자, 끝난 거죠. 아까 설명드린 나는 솔로 29기 옥수님이 옆에 있는 광수님이 호감을 표현하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자 그냥 밖을 봐요. 밖을 보면서 대답을 해요. 광수를 보면서 대답하거나 이 백밀러를 보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밖에, 즉 시선은 이미 다른 데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이 지금 상현의 마음과 같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후에 상현 씨는 순간적으로 영경 씨와 탁자에 앉으려고 할 때 카메라를 딱 보고 있죠. 영경 씨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카메라. 계속해서 지금 제 사이 벽을 뚫고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경 씨에게 관심이 있었으면 영경 씨에게 집중을 하거나 뭔가 대화를 하면서 들어갔겠죠. 자, 그래서 앉을 때도 순간적으로 상현 씨는 영경 씨를 보면서 앉는 것이 아닌 카메라를 보고 있죠. 계속해서 그는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집중을 못하는 거겠죠. 자신이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후에도 카메라를요. 네, 예쁘네요 하면서 영경 씨를 보면서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는 카메라를 보면서 계속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혹은 지금처럼 상현 씨는 영경 씨를 보면서 네, 예쁘네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보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경 씨가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걸까요? 자존심 때문이라도. 네, 저가 만약에 영경 씨를 한다면 나를 보지 않고 대답하는 데서 이미 나는 힘들겠구나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영경 씨도 저는 은근히 굉장히 좀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기도 해요. 그가 영경 씨가 상현 씨를 욕망하는 이유는 상현 씨가 정말 괜찮아서라기보다 여기서 제일 낫거나 혹은 나 정도 급이면 이런 남자를 내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영경 씨가 상현 씨를 좋아하기보다 뭔가 이번 데이트에서도 영경 씨 또한 상현 씨를 어떤 틀에 가두거나 본인은 밑에 있는 이 고기를 거의 안 먹어요. 그래서 지그시 계속해서 쳐다봐요. 상현 씨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 시선이 정말로 순수하게 어떤 호감, 호의라는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감정인지는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경 씨를 잘 보면 이렇게 특유의 이 손 자세가 있습니다. 힘이 딱 들어갔죠. 이 자세로 괜찮아요? 불편해요? 라고 해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면서 그리고 밑에 있는 고기는 거의 안 먹어요. 하나도 안 먹어요. 진짜 그대로인 상태로 계속해서 영경 씨는 상현 씨를 보면서 대사를 쳐요. 저라도 고기가 안 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데이트 장면을 혹시라도 4화를 보시는 분이 보시게 되면요. 상현 씨는 계속 밑에를 봅니다. 저도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지그시 쳐다보는데 밥도 안 먹고 뭔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장면을 보면 영경 씨는 거의 먹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상현 씨가 먹는 걸 계속 지그시 봐요. 저라도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영경 씨가 굉장히 장악하는 스타일이 아닐까 보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고 장악해야 되고 주변 또한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게끔 굉장히 고도의 미묘한 계산을 하면서 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닐까 보고 있어요. 정치를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죠. 진짜 이러지 마세요. 빨리 드세요라고 이제 상현 씨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밥이 안 넘어갈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경 씨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상현 씨를 봐요. 저라도 밥이 안 넘어가. 자, 이후에 상현 씨는 자기가 뭐 이상형이 고양 이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긴 하시지만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셔츠를 안쪽으로 여미면서 이런 식으로 눈을 깔면서 내 이상형은 이제 고양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방어적이죠. 우선 셔츠를 안으로 여민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감추는 거지 않습니까? 눈을 깔고. 저는 상현 씨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상현 씨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저는 영경 씨가 자신과 같은 부류라는 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더더욱 살리는 것 같아요. 영경 씨와 접촉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진짜 모습이 저는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두 사람은 너무 닮았거든요. 하지만 영경 씨가 여기서 나이도 더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상황을 주도하고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속된 말로 자신의 이빨을 혹은 자신의 발톱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드러내고 싶으면 우리 보니 씨 때처럼 딱 봐서 무진 씨가 없을 때 야간에 탁 치고 들어가서 예쁘게 꼬리 살랑거리기, 뭐 예쁘게 있고 뭐 옆에 있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도 상현 씨도 영경 씨 또한 비슷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영경 씨가 다른 사람과 있을 때 혹은 현준 씨랑 있을 때랑 자기랑 있을 때랑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거를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직감적으로 상현 씨는 맨 처음에 영경 씨랑 차에서 말을 굉장히 신중히 하고 말을 곱씹는 스타일이다. 나랑 다르지가 않네요 라는 말을 던진 거고요. 그렇게 저는 상현 씨가 훨씬 더 조밀조밀하고 더 밀도 있고 더 냉정해요. 더 치밀해요. 영경 씨보다는. 왜냐하면 차 있을 때 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까고 지금도 자기에 대해서 까고 있죠. 그렇게 상현 씨는 더더욱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더 술을 더 많이 계산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영경 씨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경 씨가 강력한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귀여운 연하남 포지션으로 밀고 들어가서 영경을 조용히 떼내자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현준 씨랑 지원 씨 데이트인데 저는 현준 씨에 대해서 정말 극도로 실망했어요. 영경 씨에 대해서는 참 매너 있게 대해놓고는 이 지원 씨에 대해서는 너무 냉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물론 지원 씨가 자기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매너 없게 대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단답형이거나 말을 대놓고 씹거나 이런 식으로 팔짱을 계속 끼면서 거의 뭐 밥만 계속 열심히 먹더라고요. 대답을 거의 안 해요. 지원 씨를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인상을 써면서 늘어보거나 좀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아무리 그 지원 씨에 대해서 조금 해프닝으로 끝난 그런 번호 따기 이 사건이 이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방송에 나왔고 그래도 함께 고생하는 사이지 않습니까? 촬영도 하고 그러면 최소한의 예의는 저는 갖춰야 한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반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원 씨가 옛날에 자신의 번호를 땄다는 걸 알고 후부터 갑자기 밥이 안 들어가진대 하면서 반말해요.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겠어.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대하는 게 맞나? 저는 이 사람의 현주 씨의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네, 혹은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앉거나 상당히 문제 있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현주님을 중심으로 마지막에 보되 전체적으로 4화를 저와 함께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미있고 편안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